윤석열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심판은 두 축으로 진행되잖아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형사재판이고 또 하나는 탄핵 심판인데요. 탄핵 심판은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몇 월 며칠 날 뭐 해고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빨리 얘기하시는 분은 3월 4일도 있고요. 또 뭐 3월 13일, 3월 11일 여러 날짜가 나오는데 일단 마무리는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지금은 3월 중순으로 다 수렴되는 것 중순. 같습니다. 예, 네. 초순은 어렵다는 거고 중순으로 이제 수렴되는 것 같고 결과에 대해서도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탄핵이 8대 0이 되든 9대 0이 되든 만장일치로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4대 4가 된다, 뭐 또는 뭐 6대 2가 된다 이런 것은 뭐 저는 그렇게 예측하지는 않고요.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될 것이다. 다만 그 정리가 되면 저희 예측은 급격하게 대선 국면으로 넘어갈 것인데 이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어느 정도 반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큰 반발은 없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3월 중순으로 이제 정리정돈이 되고 오히려 내란 사건 수사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탄핵은 오늘 지금 마지막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걸로 끝이 나서 최종 이제 심판까지 이어지는 수순으로 자연스럽게 갈 것이다. 윤석열은 역사의 이제 한 페이지에서 페이지를 넘기는 이 시점이 다가왔다고 보고요. 그 디데이를 저는 3월 중순 15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네.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은 8명인데 각자 이제 추천한 데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임명하고 추천하고 했던 사람들이나 뭐 하여튼 보수적인 입장의 사람들은 그래도 보수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킬 거 아니냐. 저는 하여튼 정체성을 지키는 게 탄핵 기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정체성을 지키면 재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 추천 몫으로 있는 이유는 결국 그 경향성은 인정하되 그것이 법리적으로 특정한 문제를 다루었을 때 논란과 논쟁이 될 만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기준은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그 사건의 실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만장일치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장일치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내세우는 논리가 두고두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본인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이 실제로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법관의 양심으로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라는 걸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든 평의를 통해서 합의해서 결론을 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것이더라고 또 전망도 하고요. 우리가 사람임을 또 법조인임을 법률 전문가임을 믿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8대 0으로 결론이 나오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죠. 일단 윤석열 자신이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는 뭐 그거는 이미 예고를 하고 있고 우리가 매주 지금 목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보고 이제 인정하는 순간은 내란죄에서 사형이 확정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것을 부정함으로써 뭔가 돌파구를 찾고 이들이 세력을 유지하게 하는 것. 두 번째, 이 세력을 좀 더 커지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외부의 요소가 작동하게 되겠죠. 그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자, 이 세력, 탄핵 반대 세력이 탄핵이 이미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정권이 저는 이재명 정권으로 간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을 때 국정 운영을 잘못한다거나 뭔가 실책을 범하는 순간부터 결국 탄핵이라는 이 이름으로 세력을 끌어모으는 일종의 그 바람잡이 역할을 국정 운영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계속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과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흔들어대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의 탄핵이 부당했다는 세력을 넓히는 자, 이 순서대로 저는 간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탄핵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투쟁의 모드를 유지할 것이다. 그런데 탄핵 자체가 결정된 것을
법적으로 그러면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할 것이냐의 문제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 모든 권한이 박탈되고 바로 대선으로 가기 때문에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100% 수용한다라고 이제 했던 것,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 걱정하는 분들은 이분들이 워낙 극단적이어가지고요. 뭐라 부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냥 부정일당 같아요. 부정선거, 네. 부정선거 얘기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지난번 서부지원에서도 폭동을 일으켰는데 뭔가 어디서 정말 난장을 부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사실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서부지법의 그 폭동 사태는 또 다른 폭동을 부르는 출발 지점이 아니고 극단화되어 있는 극우 세력들의 행동이 저기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네. 것의 저는 마지막 순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세력이 정말로 중형을 감수하고도 저렇게 할 것이냐. 네. 두 번째, 기물을 파손하고 공무집행 방해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테러리스트처럼 특정인을 겨냥해서 신체적, 물리적 폭력을 가하고 그것이 살상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만약에 갈 수 있느냐. 저는 그 정도 단계는 우리의 극우 세력들이 준동하더라도 못 간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사전에 예방을 철저하게 할 것이고. 네네. 경찰이 세 지난번에 번째, 빨리. 네.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출연해서 활동을 하면서 구체적인 폭력과 살상 행위를 저지른다. 우리 국민 정서상 용서가 됩니까? 그럼요. 안 되죠. 이것은 절대. 다르게 네. 이야기하면 국제마약 조직이 국가 또는 수사기관의 비호를 받고 대한민국에서 폭넓게 활동을 하는데 우리의 공권력이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폭력으로 그대로 맞서서 내전을 일으키는 상황. 우리가 남미나 이런 데서 아프리카에 좀 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폭들이 그렇게 활개를 치고 할 수 없는 나라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국민 정서상 어떤 경우에도 폭력적 행위가 인명살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나타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전망이긴 합니다. 일종의 예방 주사 같은 네. 역할도 했고 또 70명 넘게 구속이 되니까 이 부정 세력 저쪽에서도 좀 긴장하거나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학습 효과도 있었던 것 또 같고요. 이것도 하나 이제 네. 짚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부추기고 바깥에서 계속 그 행동으로 불법을 저지르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람 진짜 애국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석열 살려 놓는 것이 국가 발전에 정말로 필요한 주춧돌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돈 때문이죠. 자신의 네. 이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극우의 준동과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들이 만약 목숨 걸고 나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이들에게 추종하는 자들에게 행동을 해서 너가 폭력적인 행위를 하라라고 저는 그 정도로 질러낼 만한 강단과 용기가 없다고 보고 그렇게 간이 큰 사람들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측면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때 이들의 일종의 결집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론은 돈이 안 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거네요. 그럼 지금도 돈 때문에 또 갈라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제가 지금 전환길 역사 강사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연설하는 내용을 보면 저도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평론하시고 네. 인권단체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 내용을 가지고 따지려면 그 형식 논리의 출발은 사실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된 선거 관리 활동을 해왔는데 부정선거라는 전제로 우리가 토론을 하면 이게 토론이 됩니까? 부정선거일 수도 있고 부정선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토론의 주제가 되냐고요. 그거는 부정선거가 있을 때가 토론이 되는 거죠. 부정선거가 확인될 때.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토론을 시켜서 왜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 중에 40%가 넘는데 이거 조사하지 않느냐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정말로 내가 후회된다는 사람이
왜 내가 하필 대한민국에 태어났느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30-40% 되면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로 바꿉니까?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인간은 그러면 모든 것이 운명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면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비율적으로. 그렇죠. 다 이거 운명이야 하던 사람입니까? 그럼 내일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네. 없는 거죠. 그러면 매일 대한민국을 전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점을 보면서 살면 되죠. 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인생은 운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게 지금 논쟁과 토론거리가 되느냐와 저는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정말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이런 데 딸려가면서 마치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존립 자체 또는 헌법기관이 선거 관리를 해왔던 것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지금 이번 기회에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